정보사회의 주요 학자와 인물들 Day 12 울리백 위험사회 Risk Society. 자, 울리백은 위험사회에 대해 얘기했었다. 부는 누구나 소유할 수 있고 지식은 새로운 정치적 중요성을 획득한다. 위험의 평등화, 사회적 불평등의 전 지구화, 성 역할의 변화와 소통 방식의 개인화, 진리의 지위를 잃어버린 과학, 비정치적인 것의 정치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독립성에 대한 대가로 위험에 직면한다. 위험사회의 위험은 불명료하고 자기 원인적이다. 더하기 원칙, 위험의 규정과 관련하여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출현한다. 고 했다. 다시 위험사회에 대해 위험의 평등화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의 전 지구화. 여기서 사회적 불평등의 전 지구화는 비가시적이고 만성적이며 보편적으로 편재해 있다 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전 지구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 역할의 변화, 이것은 언제라도 헤어질 수 있는 합의 가족의 출현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리고 소통 방식의 개인화, 진리의 지위를 잃어버린 과학, 비정치적인 것의 정치화, 이거는 이제 개인 간 문제가 집단화된다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독립성에 대한 대가로 위험에 직면한다고 했고, 위험사회의 위험은 불명료한 것이었고 자기 원인적이라고 했다. 여기서 자기 원인적이란 말은 위험을 막는 장치들이 다시 위험해진다라는 의미로 자기 원인적이다 라는 말을 쓰고 있으며, 더하기 원칙, 이것은 이것저것 구분 대신 위험한 것 그리고 또 위험한 것이란 의미로서 더하기 원칙이란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의 규정과 관련하여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출현한다 라고 했다. 위험사회의 위험은 과학기술과 이에 기반을 둔 군사, 경제력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보았고, 성공적 근대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위험이라고 했다. 인간의 인식 능력을 벗어난 과학적 지식의 영역이라고 했고, 산업사회에서는 평등을, 위험사회에서는 안전을 요구한다. 다시, 산업사회에서는 평등을 요구하고 위험사회에서는 안전을 요구한다. 여기서 안전은 공적 소비재, 사적 소비자라기보다는 공적 소비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전기 근대의 모험은 부를 위해 감수할 모험, 즉 용기 그리고 생산성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모험이었으나, 후기 근대의 모험은 체제 자체가 무모한 모험, 모든 생명의 자기 파멸 위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모험인 시대가 되었다. 다시, 전기 근대의 모험은 부를 위해 감수할 모험이었으나 후기 근대의 모험은 체제 자체가 무모한 모험인 시대가 되었다. 고용 불안과 고실업은 위험사회의 징후이다 라고 했다. 1근대와 2근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근대는 산업사회적 근대를 의미하고 2근대는 위험사회의 이행으로 성찰적 근대화. 다시, 2근대는 위험사회의 이행으로 성찰적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근대다. 여기서 성찰적 근대화라는 개념은 현대과학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그 한계도 함께 인식함으로써 사회적 제어력을 높이는 과정으로 반성과 다른
자기대면이라고 했다. 반성과 다른 자기대면이 성찰적 근대화다. 그 재규적 근대화란 말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규적 근대화는 산업사회에서 위험사회로의 자동적 비가시적 이행을 나타내는 말로 재규적 근대화란 말을 쓰고 있다. 역근대란 말도 하고 있는데 불분명함을 하나의 결정으로 가정하는 시도. 다시 역근대란 것은 불분명함을 하나의 결정으로 가정하는 시도가 역근대다. 재규적 근대화에 의해 이 역근대란 것이 촉발된다. 다시 재규적 근대화, 즉 산업사회에서 위험사회로의 자동적 비가시적 이행인 재규적 근대화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역근대라고 한다. 다음 반다나 시바,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이 반다나 시바는 에코페미니스트로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세상은 일부러 나빠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에 주목해야 한다. 어떻게 세상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보아야 한다. 라고 했다. 자, 반다나 시바,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이란 저서가 있다. 빈센트 모스코, 정보자본론, 사회 구조론적 정보학자가 되겠다. 신마르크스주의, 네오마르크스주의에 해당하며 이와 유사한 학자들로 슐러, 간햄이 있고 마찬가지로 연속론자에 해당한다. 윌겐 하버마스, 슐러, 기덴스 하비 모두 연속론적 입장이다. 유료사회, 페이퍼 소사이어티, 지불 능력별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자, 빈센트 모스코, 유료사회, 페이퍼 소사이어티, 지불 능력별 정보 부자, 정보 빈자. 공기업 민영화와 국가 지도 조직에 대한 탈규제는 시장을 위한 정책의 포기이다. 다시, 공기업 민영화와 국가 지도 조직에 대한 탈규제는 시장을 위한 정책의 포기이다. 라고 이 공기업 민영화와 탈규제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월터 매너, 컴퓨터 윤리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그 이전에 1968년 파커가 정보 처리를 위한 윤리 규칙에서 정보 윤리란 말을 처음 제시를 했었다. 그러니까 정보 윤리는 파커, 컴퓨터 윤리는 월터 매너. 이후 크리스티나 고니악이 컴퓨터 윤리학, 학문적 개념으로서의 컴퓨터 윤리학을 크리스티나 고니악이 제안하고, 그리고 나중에 로저슨과 바이넘이 세계적 정보 윤리학을 주장했다. 다시, 자, 파커는 정보 윤리, 월터 매너 컴퓨터 윤리, 크리스티나 고니악 컴퓨터 윤리학, 로저슨과 바이넘 세계적 정보 윤리학. 발터 벤딕스 션트리즈 젠 베냐민 1892년에서 1942년 사이 생존했었다. 유대계 독일인으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문학 평론가이며 철학자였다. 게르셴 숄렘의 유대교 신비주의와 베르톨트 브레히트로부터 마르크시즘의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비판 이론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와도 관련되어 있다. Was a German Jewish philosopher, cultural critic and essayist. An eclectic thinker, combining elements of German idealism
Romanticism, Western Marxism, and Jewish mysticism. Benjamin made enduring and influential contributions to aesthetic theory, literary criticism, and historical materialism.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란 저서가 있다.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1935.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기술복제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사진 기술의 발달과 철도의 발달을 통한 영상 기술의 발달에 따른 예술의 본질적 변화에 대해 기술했다. 사진 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회화 기술이 가지고 있던 아우라의 붕괴를 초래했다. 아우라란 예술의 원작이 갖는 신비한 분위기냐 예술의 유일성을 뜻하는데, 이러한 아우라의 붕괴는 오히려 예술을 발달시켰다. 즉 아우라가 가지던 엄숙하고 기득권적인 소수의 종교적 가치나 제의 가치가 사진 기술의 발달을 통해 전시적 가치로 변화하여 예술의 대중성을 이끌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술의 민주주의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진 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회화가 가지던 단순한 상황이나 인물 재현으로서의 의무적 모순으로부터 탈피시켰고, 회화가 예술로서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방시켰다 라고 했다. 철도의 발달은 영상에 대한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는데, 기차가 달릴 때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은 끊임없이 계속 바뀌며 변화하는데, 이러한 무한한 파노라마와 같은 갈망은 움직이는 이미지를 재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져왔고, 이것은 영상 장비의 개발을 이끌어냈다. 1887년 머레이의 영상 장비, 1891년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라는 영상 장비, 1895년 루미에르 형제가 현대식 카메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촬영 장비인 시네마토그라프, 이런 것들이 개발되는데, 본격적인 영상의 사조가 등장하고 상영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사회적 관점이 크게 증진되었다 라고 보았다. 자, 발터 베냐민, 유대계 독일인,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이란 저서가 있다. 윌부르 슈람. 슈람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능적 관점의 정보 이론학자이다. 오스굿, 수시, 타넨바움, 콜지브스키, 리, 하야카와 등 언어학자와 일반 의미론자들이 이런 기능적 관점을 갖고 있고, 기호를 중시하는 슈람은 물론이고, 그리고 어떤 자극에 대한 생물체의 분별적 반응을 말하고 있는 스티븐스 역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능적 관점의 정보 이론학자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기호 사용 행위 자체로 보았으며 본능적, 비의도적 행위로 보았다. 자, 본능적, 비의도적 행위로 본 관점이 기능적 관점의 정보 이론인데, 그 기호화와 해독 과정에 중점을 뒀다. 자, 기호화와 해독 과정에 중점을 뒀다. 다시. 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능적 관점의 정보 이론. 인간의 기호 사용 행위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인데 본능적, 비의도적 행위이며 그 기호와 해독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60년대 국제 미디어의 불균형을 언급했다. 또한 슈람은 매스미디어는 사회 변동의 동인, the agent of social change 라는 말을 했었다. 참고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구조적 관점의 정보 이론에 셰넌, 위버, 위너, 레이즈백
등이 있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의도적 관점의 정보 이론에 호블랜드, 체리, 아이젠슨, 오워, 어윈, 그리고 SMCR 모형을 제시한 벌로 등이 있겠다. 윌리엄 깁슨, 공상과학 소설가, SF 소설가이다. 뉴로맨서, 1984년도에 뉴로맨서라는 소설을 썼는데 여기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뉴로맨서 여기서 이제 등장했는데 이후에 그 전에 그 사이버 펑크라는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사이버 펑크는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과학 소설 장르로 이 사이버네틱스와 펑크, 그러니까 위너의 인공 두뇌학을 가리키는 사이버네틱스와 그 1970년대 반항 패션을 나타내는 펑크를 합친 개념이 이제 사이버 펑크다. 브루스 베스케의 단편 소설 사이버 펑크, 이게 1980년에 나오는데, 이때 1980년에 나온 이 사이버 펑크라는 브루스 베스케의 단편 소설에서 이 사이버 펑크라는 말이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뉴로맨서보다 4년 더 일찍 나왔던 개념이 사이버 펑크인 것이다.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개념은 이제 뉴로맨서 여기서 나왔는데, 윌리엄 깁슨의 여기서 뜻은 이제 두뇌 속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우주, 정보의 바다. 근데 깁슨은 이런 정보의 바다, 두뇌 속에 펼쳐지는 또 다른 우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Gibson notably coined the term cyberspace for widespread interconnected digital technology. 널리 퍼져 있고 상호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기술. 이란 의미로서 이제 코인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개념 자체는 깁슨이 뜻하는 사이버 스페이스의 개념은 널리 퍼져 있고 상호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기술,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라는 개념으로 썼었고, 이 정보의 바다, 또 다른 우주 이런 뜻으로는 나중에 그 의미가 가미되어 된 것이다. 존 P. 발로우가 의사 전달의 공간, 커뮤니케이션 스페이스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대중화되었고,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자꾸 첨가된 것이다. 자, 다시 윌리엄 깁슨의 뉴로맨서에 사이버 공간이라는 단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개념의 단어가 나왔고, 그 이전에 사이버 펑크, 1980년 사이버 펑크라는 소설이 브루스 베스케에 의해서 이제 쓰여졌는데, 이 사이버 펑크는 위너의 인공 두뇌학의 의미를 갖는 사이버네틱스와 70년대 마랑 패션을 의미하는 펑크의 조합이다. 그 이후에 이제 뉴로맨서가 나왔고, 거기에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들어있던 것이다. 그리고 깁슨은 원래 의미로 디지털 기술의 의미로서 이것을 썼었고, 그 이후에 의미가 변천되면서 두뇌 속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우주, 정보의 바다라는 의미가 가미되었던 것이다. 요하이 벤클라, 이스라엘계 미국인 작가이자 하버드 로스쿨 교수이다. Also a faculty co-director of the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at Harvard University. 공유 기반 동료 생산, Commons-based peer production 이런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자, 요하이 벤클러, 공유 기반 동료 생산, Commons-based peer production. 공유 경제와 상업 경제의 양립 가능성을 모색하면서도 공유 경제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유 경제의 물질적 조건인 네트워크 외부 효과 측면에서 IT 영역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공유 경제와 상업 경제의 양립 가능성을 모색했던 것이다.
자, 요하이 벤클러의 공유 기반 동료 생산, Commons Based Peer Production. 몇 가지 개념들. 1. 첫 번째, 미래의 시장 경제를 재창조하는데 창조적 공유주의가 핵심이다. 다시, 미래의 시장 경제를 재창조하는데 창조적 공유주의가 핵심이다. 고 했고, 두 번째,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1세대 공유기업이라고 칭한 뒤에 거래 비용을 낮추고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했다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을 했었다. 자, 거래 비용을 낮추고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했다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근본은 경제적 교환이 아니라 사회적 교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버 같은 시스템은 소비자들이나 기업에겐 혜택이 되지만 노동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었다. 그러니까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1세대 공유기업이라고 말은 했는데 진정한 공유 기반 동료 생산의 가치가 들어있지는 않다고 봤다. 왜냐하면 공유 경제의 근본이 경제적 교환이 아니라 사회적 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비판적으로 본 것이다.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세 번째, 오픈소스로 상징되는 비시장적 모델을 시장에 통합시킴으로써 기존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변혁해야 한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오픈소스로 상징되는 비시장적 모델을 시장에 통합시킴으로써 기존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변혁해야 한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동료 간 협력주의, 피어 코오퍼레티즘, 동료 간 실용주의, 피어 프라그마티즘 이라는 개념을 동원하고 있다. 다시, 오픈소스로 상징되는 비시장적 모델을 시장에 통합시킴으로써 기존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변혁해야 한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료 간 협력주의, 피어 코오퍼레티즘, 동료 간 실용주의, 피어 프라그마티즘 이런 개념을 동원하고 있다. 자, 요하이 벤클러. 그 다음 지그문드 바우만 1925년에서 2017년에 생존했었다. 근대성, 모더니티와 홀로코스트, 포스트모던 소비주의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다시, 지그문드 바우만 근대성과 홀로코스트, 포스트모던 소비주의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유동적인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탈근대적인 조건으로 불안정성, 국가의 퇴조와 세계시장의 승리, 이성 자체뿐만 아니라 이성에 대한 특권적 접근을 주장하는 전문가에 대한 회의, 소비주의 유혹에 의한 국가 통제의 대체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애매성과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갈 필요성을 초래했다고 하면서 탈근대성은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탈근대성, 포스트모더니티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노동 유연성은 유동적 근대사회의 특징이라고 봤다. 현대사회는 액체사회, liquid society. 자, 지그문드 바우만 액체사회. 업종 간 경계가 무너지고 똑똑한 개인의 힘이 강해졌다라고 보았다. 탈원형 감옥. 나무라기보다는 잡초처럼 퍼진다고 했고 권력과 정보 축적의 밀접성 그리고 국가의 감찰 야심을 드러내는 개념으로 보았다. 다시, 이 지그문드 바우만은 탈원형 감옥을 권력과 정보 축적의 밀접성 그리고 국가의 감찰 야심을 드러내는 개념으로 보았다. 친애하는 빅 브라더 그런 저서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현대인의 자발적 복종으로 인해 감시 사회가 가능해졌다라고 보고 있다.
자, 지금부터 포함한 친애하는 빅브라더, 자발적 복종, 감시사회 가능해졌다는 거, 탈원형 감호, 국가의 감찰 야심, 그다음에 액체사회, 리퀴드 소사이어티, 유동적인 삶,